자, 봐봐. 다시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자. 이제 이유가 여기 이제 이게 납득이 될 거야.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 결과들을, 그죠? 어? 들이란 말이 이제 이해가 됐지, 그지? 결과들. 그 다음에 여러 이유를 들어.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은 이 결과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야. 이걸 다 끄집어내서 지금 반박을 해달라는 얘기지, 그죠? 이해됐지, 그지?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은 얘를 읽어보면은 상위 25%의 국가군과 하위 25%의 국가군의 비만율과 소득 불평등도의 상관관계 유무, 거기에 대해서 한 포인트가 나오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의 주장 중에 핵심은 뭐냐면은 상위 아니 소득 불평등도와 비만율은 상관관계가 있다 그랬는데, 이 국가군으로 보면은 물론 중위 국가군은 어디 없어 빠져서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은 이거 갖고 상관관계를 하나는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하나는 상관관계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반론이 제한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다른 관계는 뭐냐 찾아봤더니 소득 수준과 1인당 소득 수준과 비만율은 상관관계가 없다 그러는데, 보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야. 하위 국가군과 상위 국가군, 본인 상위 국가군의 비만율을 보면은 전부 다 하위 국가군의 위에 있어, 그죠? 이게 무엇을 얘기를 할까? 이 추론이 이 문제의 핵심이야. 그래서 이걸 갖고 추론하면은 1인당 소득 수준과 비만율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에 대한 반박의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두 번째 포인트죠. 세 번째 포인트는 뭐야? 그런데 이 소득 수준에서도 이 산포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 이건 무슨 요인, 무엇을 의미하냐? 그 밖에 다른 요인들이 상호작용할 수가 있다. 그게 어떤 거냐? 예를 들면은 여기 뭐 자동차 사용 증가, 패스트푸드 식당의 확산, 요리시간 단축, 열량 높은 음식의 보급,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이 힌트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게, 미국이나 덴마크, 북유럽 국가 둘 다 상위 25% 국가군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우 1인당 소득 수준은 높았지만, 이거 여기를 이걸 놓치면 안 돼. 여기 있는 거 다 근거가 이 안에 있다 그랬지. 높았지만 불평등도는 높게 나타났고, 이는 높은 비만율로 이어졌대. 반면에 덴마크와 같은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1인당 소득 수준은 높았지만 불평등도는 낮았고, 이건 낮은 비만율로 이어졌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걸 또 읽어내는 거지, 그치?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승건군이 얘기한 거는, 이게 지금 불평등의 정도와 비만율 낮은 거하고 1인당 소득과 상관관계, 얘하고는 지금 호응이 안 되는 거야. 그죠? 응? 그거를 좀 끄집어내야 되고, 뒤에는 다 이 정도 써. 그러면은 전정군이 쓴 것도 여기 보면은 소득 하위 낮지만 이를 간과했다고 있다. 이게 잘 쓴 거지, 이게 그치? 잘 쓴 거지. 다 썼지, 견드리고. 갑자기 이렇게 잘 쓰는 이유는 뭐냐? 이게 사실 어려운 거였는데, 전종훈군. 또 누구 거 안 본 거 있어? 누구 거 있어? 안 본 학생. 무더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봐. 연세대 문제는 쉬운 듯 쉽지 않아, 그지? 물론. 그러니까 추론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만만하게 그 피상적인 단면을 보면 안 돼, 그지? 그 안에 저번 문제도 그렇고 이번 문제도 그렇고 항상 복선이 깔려 있고 그 안에서 눈여겨봐야 할 내용들이 들어 있죠, 그죠? 어? 그를 그 출제자의 의도가 분명히 들어있네. 연세대 문제를 보면은 최근에 것들 보면은 지금 그거를 읽어내야 내는 게 핵심이야. 아까 전종문 군이 쓴 것만큼만 쓰면 이건 뭐 무리 없이 합격을 하겠다, 그지? 내용을 다 기술을 했으니까. 중요한 건 뭐다? 명제와 명제, 논리와 논리가 혼재되면 안 돼요. 그지? 그게 혼재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부터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서 이 단정을 하는 어떤 그 글들이 나오면 안 되는 거고, 추측성 기사 나오면 안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자, 여기까지 질문. 들여다볼수록 오묘하지, 그지? 응? 들여다볼수록.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낯설게 보는 게 그런 거야. 선생님은 물은 뭐라고 썼나 보자. 나도 그럼 제대로. 선생님, 한번 볼까? 네. 선생님들도 내 글이 항상 옳다고 단정 짓지 마요. 라는 비만의 주된 원인을 소득 수준 같은 개인적 요인보다는 불평등도와 같은 사회구조 안에서 찾는다. 자료는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자료에 따르면 소득 불평등과 비만율은 국민소득 상위 25% 국가들에서만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였으며 하위 25% 국가들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그와 함께 불평등도 정도와 관계없이 국민소득 상위 25% 국가의 비만율이 하위 25% 국가의 그것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소득 불평등 정도 못지않게 소득과 비만율에도 어느 정도 상하. 이게 중요한 거지, 그치? 바르게 썼네. 즉 높은 소득 역시 그 자체만으로 비만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한 거지, 그치? 둘을 다 포괄해서 넣었잖아, 그치? 아우 목이 불린다. 다음으로 자료를 보면 상위 25% 국가의 국가별 비만율 정도가 하위 25% 국가의 것보다 더 크다. 이렇듯 소득 수준이 비슷한 국가 간에도 비만율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은 개별 소득 및 소득 불평등도 이외의 다른 요인이 비만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때 예시 인용 상수를 끌어오라 그랬지. 라에서 비만의 원 다 쓸 필요 없죠. 열량 높은 음식의 보급, 패스트푸드 식당의 확산, 부족한 육체적 활동, 자동차 사용의 증가를 언급한 것에서 할 수 있듯 소득 및 불평등도 외에 개인적, 문화적, 경제적 요인과 같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작용하면서 일으킨다. 이 문제의 핵심은 다양한 요인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소득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게 꼭 들어가야 돼. 이게 출제자의 의도야. 그죠? 응? 그 자체가. 뭐, 맞게 썼네. 이거 이해됐죠? 선생님, 저 질문이 어. 있는데요. 그, 조금만 그 위쪽으로 올려주실 수 있으세요? 잠깐만. 네. 어떤 거를 위로 올리라는, 잠깐만. 그 개인적 응. 뭐냐. 이거 왜 그, 그런지 얘기하라고? 네, 그러니까 개인적, 문화적, 경제적 요인과 같은 다양한 요인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어. 하셨잖아요. 어. 근데 라에서는 그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짚으면서 이게 그,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게 구조적인 거야. 응? 네, 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비판으로 볼 수 있나 이게 저는 의문이 들어서요. 비판이라는 게, 응? 네, 좋아. 말 나온 김에 네, 시간이 남은지 잠깐만. 네. 우리 비판하라를 한번 보자.
이거 참. 야, 없애야 되지? 네. 아, 손 떨려. 잠깐만. 여기는 중요하니까 나중에 하나하나 설명을 해줄 거야. 이게 지금 설명 안 하는 게 다른 거 한참 공부한 다음에 얘를 하면 얘가 쏙쏙 들어와. 이론이라는 게 다짜고짜 본다는 거 그런 게 있어. 비판하라는 거. 여기 대해서 오늘 조금 공부하고 진짜. 자, 봐. 비평. 보통 총초에서 비평이라고 해요, 비평. 어떤 대상 또는 개념에 관한 선택, 분석, 판단 행위이다. 비평은 대상의 의미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그 대상이 좋고 나쁜과 같은 일련의 중요한 가치 판단을 실행하는 지적 활동이다. 우리 우아하게 이거 한번 써볼까? 잠깐만. 이거 뭘 해야 되지? 귀찮다.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거야. 이름의 비평은 텍스트의 표면적 의미를 파악하는 이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에 담긴 심층적 의미를 적극 해석하는 한편 대상의 가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비평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해석과 판단이 그것이다. 지금 수민 양이 쓴 거는 해석보다 판단이 너무 커. 압도적으로. 그죠? 그래서 문제가 된 거야. 비평은 해석에서 항상 디딤돌을 있어야지. 한 걸음 더 나아가 항상 즉 여러 번 가치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어. 가치의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 즉 비평은 해석에만 머무르지 않고 가치 판단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해석이 대상의 내용을 밝히는 데 주력하는 행위라면, 그러니까 먼저 해석을 한 다음에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해석 없이 판단하면 안 되고, 그죠? 해석만 너무 지나쳐도 안 되는 거야. 그런 게 나오는 거야. 그 대상이 대체로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를 판단하여 그것에 합당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평가에 해당한다. 이때 판단이나 평가를 위한 원리나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좀 더 범위를 좁혀서 말하면 대상에 대한 가치 평가는 물론이고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적절하게 제시될 때 비평은 정당화될 수 있다. 강조하면 가치평가는 비평을 비평답게 만드는 궁극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올바른 가치평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타당한 준거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명확하고 충실하고 타당하며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된다. 가치 판단의 어려움은 그 기준 설정 및 그것에 합당한 논거 제시의 어려움에서 비롯된다. 글쓴이의 비평적 자질과 냉정하고 객관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대입 논술에서 비평하라는 논증 지시에 답하기 위해서는 어떤 글쓰기를 해야 할까? 이것은 학술 비평 글쓰기처럼 논증 글쓰기 형태를 취하는 한편 대중평론 글쓰기가 자칫 간과할 수 있는 평가의 객관성을 엄격히 유지하는 글쓰기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을 특별히 고려하면서 써야 된다. 어떤 대상을 비평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대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 특히 개념적 이해가 따라야 한다. 글을 쓸 때 대상의 단순한 해설에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의 내용과 정보를 확실히 알고 그 의미를 정확히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확고한 이론적 근거와 판단 기준을 갖고 대상을 논의해야 한다. 자칫 주관적으로 오를 수 있는 가치 판단의 결과를 객관화하면서 독자를 설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자신의 경험과 주관적 지식에 대한 나름의 비판적 시각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비평에 대한 엄격한 가치 기준, 합리적 판단은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시된 자료를 종합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 모두 논리적에서 비롯된다.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대상에 대한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대상을 이치에맞게 판단하고 추론하는 의미한다. 문장 간단 명료하고 논지는 분명하고 용어는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논지는 객관적이고 실증적이어야 한다. 돼 있어. 자, 그러면은 아까 네가 얘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를 아까 이거였나? 이거였지? 이거였나? 선생님 거였나? 선생님 거요. 이런 문제잖아, 그치? 네가 지금 이게 비평이야. 지금 해석을 한 다음에 지금 아까 해석하고 이거 가치 판단이 들어간 거잖아, 그치? 네네네네. 지금 이게 설득력을 얻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설득력을 얻으려면은 네. 어떻게 해야 돼? 앞에 해석 자체가 명확해야 돼. 이게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논리가 연정되면은 이게 논리의 비약이라는 거야. 알겠지? 네. 아까 내가 그 신뢰도를 보여줬잖아. 그래서 아까 하나를 더 적어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어. 여러 번 설명하는 것 같은데. 논증이라는 게 말이야. 논하고 증명하는 거. 어떤 주장을 적절한 판단의 근거를 들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논증이라 그래요. 그래서 논증의 핵심은 뭐냐면 주장과 근거, 결론과 전제의 글묶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거에서 주장, 전제에서 결론으로까지의 과정이 설득력 있고 충실하고 일관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알겠지? 부족한 거는 채워넣어야 돼. 그걸 추론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 근거가 붕 뜨거나 논리의 비약이 있거나 논리의 결함이 있거나 논리가 결여되어 있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 부분이 여러분들 글에서 선생님이 봤을 때 문장이 따로따로 논다는 게 그런 이유야. 알겠지? 그래서 추론 문제는 근거가 있고 주장에 이 사이에 이거를 메꾸는 능력을 보겠다는 얘기거든. 논증은. 그런데 이게 이 논술에서 논증이 문제가 있어. 논증에서. 논증이라는 거는 자기의 주관이 굉장히 강해. 이 주장을 한다는 게. 대표적인 게 뭐야? 신문의 사설 같은 것들 있지, 그지? 논평 이런 것들 보면은 글쓴이의 주장이 굉장히 강하잖아, 그죠? 그래서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이 논조가 완전히 틀린 거야, 그죠? 걔네들이 자기 방향대로 가는 거야, 각자의 그 사기에 따라서 주관이 굉장히 강해. 해석과 아까 판단이 따르는 판단이 굉장히 강한 거야. 주관이 굉장히 강한 거야. 이 자체가.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 우리 논술은 이 논증은 철저하게 우린 제시문을 주잖아. 제시문에 구속된 논증이란 말이야. 제시문 내용을 먼저 해석한 다음에 판단을 내려야 돼. 그죠? 이게 어려운가. 그래서 우리 논술분들을 보면은 상당수가 설명글이 돼버려, 자칫하면은. 그래서 설명적 논증이라 그래. 이런 거를. 주관이 강한 거를 설득적 논증이라 그래. 그래서 글을 참 잘 포장을 해야 돼. 대부분이 보면 제시문에 구속된 거기 때문에 설명적인 논증이 굉장히 커요. 제시문의 내용. 제시문.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가 이 논증을
하라 그럴 때 예를 들면 설명하라는 되게 복잡해. 비교하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거의 다 설명적인 논증이 성격이 강해.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해석을 하면서 자기 생각을 살짝 얹히는 거. 요 정도 수준이야. 그런데 그나마 비평하라. 이런 것들도 이런 거는 설득적 논증이 강한 거야. 상대적으로. 꼭 알고 있어. 비평하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 쓴 거 보면은 글에 대한 해석을 한 다음에 이 판단을 내려야 돼. 여기에 지금 연세대 거 보면 추론을 할 수 있게 지금 만들어 놨잖아. 그지? 그 읽어내야 돼. 이해가 허결되거나 아까 얘기한 대로 해석 두루뭉술이 한 다음에 판단. 아까 뭐 주관성으로 흐르는 거고. 그죠? 이거 안 되고. 해석만 치우치면 설명적 논증이 되고 이런 딜레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우리 논술이. 이거 이해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비평하라는 이 설득적 논증 자체도 철저하게 제시문에 구속된 논증이야. 알겠어? 일단 제시문부터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돼. 그런데다가 생각을 얹혀야 돼. 자, 결론은 뭐냐 그러면은 비평하라는 논증 지시어가 나왔다. 비평하라는 설명하라는 지시어도 마찬가지야. 설명하라는 지시어가 말미에 들어가면은 설명하라는 비평, 비교, 비판, 분석 모든 걸 포괄하는 게 설명이라고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단순한 설명에서 그치는 거 많은 건지 설명에서 더 나가서 비평까지 해야 되는 건지 거기서 더 나가서 견해까지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 건지 이게 다 포괄되는 거야. 이거는 순전히 문제와 발문의 물음과 제시문의 관계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야. 알겠지? 그지? 물론 더 깊게 들어가면 더 높은 평가를 받을 거야. 자꾸 연습하다 보면 나오는데. 자, 그렇고 이 비평하라는 건 설득적 논증, 철저하게 제시문에 구속이 된다고 선생님 설명을 했어요. 그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앞으로 비평하라는 논증이 나오면은 논증을 강화해야 돼. 그러니까 해석을 탄탄하게 한 다음에 특히 자료에서도 하지. 거기다가 그 생각을 논의를 연장을 해야 돼. 알겠지? 그런데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했어 아까? 논증을 강화하는 방법에 예시, 인용, 상세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지. 그지? 제시문에서 끌어와서 인용을 하고 그걸 풀어서 생각을 보태든지 적절한 예시, 이것도 제시문에 있는 거에서 예시를 따서 논증을 강화하든지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더 상세하게 풀어서 상술해서 강화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뜬금없는 거를 갖다 놓으면 안 되는 거야. 아까 봤듯이 단정적인 가난한 사람들은 원래 가난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어? 다분히 주관적인 얘기들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런데 제시문을 찬찬히 뜯어보면은 그 안에 거리들이 다 있다 그랬지, 그지? 선생님은 그 일례로 뭐 패스트푸드 확산, 뭐 자동차 보급 이런 걸 다 보고서 뭘 추론을 했어? 아, 이게 경제적인 요인, 문화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 또 무슨 개인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막 작용을 하고 얽히고 설키고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여기까지는 확정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지?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게 비평이야. 뿌리가 단단한 상태에서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사항은 뭐냐면은 비평하라 그러는데 많은 학생들이에서 일어나는 함정 중에 하나가 단순 설명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제시문에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어떤 식으로든 설명적인 논증이지만 거기다가 그러니까 양념을 쳐야 돼. 양념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어? 그래서 자기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그치? 다른 얘기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 전혀 비유가 엇갈리지 않지만 음식을 하는데 뭐 MSG를 넣으면은 나쁘다 좋다 그걸 넣어서는 안 된다 뭐한데 이거는 개인의 주관일 뿐이지. 그치? 근데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만약에 그런 논제가 나왔다는 거야. MSG를 넣어야 되냐 말이야. 그럼 그거 뭐 제시문에서 뭐 넣어라 말라 뭐 어떤 방향으로 나왔겠지만은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잖아. 적절한 MSG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건 뭐 그렇지만 적절하게 양념처럼 넣으면은 맛을 준다면 그거 왜 나쁘냐 이런 것도
이것도 논증이지, 그지? 논증이 강하지. 예를 들면은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어? 그 자체가 항상 그런 거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비평하라, 설명하라 이런 지시어가 나오면은 어떤 식으로든 단순 설명으로 뭐 끝나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지? 최대한 구체화 시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논술이 어려워. 제시문에 구속돼서 자칫하면 설명글로 치닫죠. 제한된 글자 수에다가 핵심을 다 집어넣으려니까 어렵지. 그제? 자칫 내가 어떤 생각을 보탤라니까 자꾸 논리가 붕 뜨지. 요런 기술들이야. 요런 기술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어? 그런 기술들. 그러려면 그 바탕은 뭐야? 정확한 해석의 바탕을 두는 거야. 알겠지? 그지? 정확한 해석의 바탕을 두는 거란 말이야. 일단 해석이 올바르고 정확하면은 이유는 그 이후의 그 판단, 자기 생각을 얹히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근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니까 자꾸 봉봉 뜨면서 이상해지는 거란 말이야. 이해됐죠? 그죠? 응? 그리고 또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은 항상 논증을 할 때는 우선순위부터 중요한 것부터 얘기를 해야 돼. 자꾸 지엽적인 걸 따와가지고 그걸 확대 해석하고 정작 중요한 거를 빠뜨리면 안 되고. 이게 첫 번째로. 두 번째는 그래서 부분이 전체를 지배한다고 자꾸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따와가지고 그걸 확대해서 중요한 것처럼 해서도 문제가 되고, 그죠? 핵심에서 벗어나게 되잖아, 그지? 그런 문제들을 잘 다스려가면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료에서 문제가 나오면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본대. 일단 큰 거를 한 2개에서 3개 정도를 잡는 노력을 해야 돼. 중요도부터. 큰 거부터 읽어내야 돼. 큰 거부터. 아까 보면은 그래프가 완전히 틀린 거 있잖아. 큰 거. 그리고 점점점점점 있는데 이게 위에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야.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국가군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또 뭐냐 자꾸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치? 그리고 산포도 그러니까 큰 데서부터 이제 좀 압축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자꾸 지엽적 이게 글의 순서가 뒤로 꺾고 되면은 그것도 논증이 깨지는 거야. 논증은 강화가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야. 다 기술적인 문제들이지. 그치? 그리고 연세대 문제는 봤듯이 일단은 이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내주지를 않아. 옛날에는 말도 못하게 어렵다 그랬지. 왜 어려울 때가 왜 어렵냐면은 자료에서 문제가 어려울 때는 딴 이유가 없어. 비교 기준을 이 변수를 3개 주고 막 이러면 어려워지게. 기준점이 막 흔들려 버리면 어려워지는 거야. 나중에 한번 볼 거야,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논리가 그렇게 되면 일관되지가 않지. 그지?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야.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나오는데 지금 작년 거 문제랑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됐어? 단순하게 나오는데 복선이 깔려 있어. 그죠? 그러니까 잘 뜯어봐야 돼. 잘 뜯어봐야 돼. 저번 것도 그렇고 이번 것도 그렇고 거기에 출제자의 의도가 있는 거야. 그거를 잘 읽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도 복기를 해보면 어떤 거냐 그러면 불평등과 비만율의 관계가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 하는데 정작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소득과 비만과의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 그 부분을 끄집어내는 거 이게 출제자의 의도가 거기 내가 보니까 들어있는 거야. 그치? 그게 빠져버리면은 상당히 감점을 받을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삼포도 얘기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나오는 거지. 그치?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하면 문제가 돼? 여러분들 봤잖아. 아까 승호군도. 자꾸 불평등, 여러분들 보면은 이런 걸 연세대는 기본적으로 맥락을 이해하고 추론을 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저번 것도 노동과 여가의 관계만 그거 갖고 삶의 질만 자꾸 두드렸고 이번에도 불평등과 비만과 가지고선 자꾸 두드리고 그러면 안 되지. 그지? 잘 찾아서 그걸 봐야 된단 말이야. 일관되게 지금 문제가 뭔가를 보여주고 있어. 그지?
걔네 문제가. 그거를 읽어내면은 아까 전종근이 쓴 정도만 쓰면은 무난할 거야. 무난할 거야. 너는 근데 왜 이전 거는 엉망인데 이건 또 그렇게 또 잤어. 참 종을 못 잡겠다. 어? 그게 아무튼 잘했어요. 근데 이게 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 이거 내가 올려줄 테니까 곰씹어보면서 이게 다야. 지금 선생님이 사실 얘기한 거 다야. 여기서 봐. 그걸 지키지 않으니까 이제 문제인 거야. 항상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기본 여러분들이 보면은 뭐 무슨 뭐 핵심 뭐 이런 것들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 그게 아니라 베이직한 거야. 베이직한 거. 그지? 베이직한 거야. 되게 그 베이직한 거부터 잘 외우고 잘 충실하게 글을 쓰면은 다 좋은 글이 나오는 거야. 그죠? 근데 그걸 자꾸 다른 쪽으로 가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겠지. 그럼 네 질문은 됐고 또 질문. 응? 질문 멍석 깔아주면 안 하지. 어? 그래 아까 승공근 그거 잘 봐야 돼. 글이 선생님이 아까 지적한 막 그게 자 평가자는 잘 봐봐. 다른 학생도 마찬가지야. 글을 읽었는데 아까 나랑 똑같을 거야. 읽었는데 내가 아까 인상 찡그리잖아. 그거는 벌써 논리가 자꾸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야. 응? 중첩이 돼 있든지 네. 따로 놀든지 비어 있든지 붕 뜨든지 막 이런 거니까 자꾸 이러는 거야. 그지? 선생님이 네. 여러분들 글을 볼 때 그 결론 주장이 맞느냐 틀렸느냐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안 해. 만약에 그걸 독특하게 썼다 그러면 내가 결론에 항상 밑줄을 긋잖아. 그 다음에 근거를 보잖아. 이게 이치에 맞는지 타당한지 설득력 있는지 일관된지 충실한지 그거 보잖아. 그거 그 자체 그걸 보니까 충실하지 않거나 글이 뒤죽박죽이고 두서가 없고 아까 논증이 뭐라 그랬어? 전제와 결론, 주장과 근거의 글묶음인데 전제에서 결론으로 가는 과정, 가기까지의 과정, 근거에서 주장으로 가기까지의 과정 이걸 다 채워놔야 돼. 이걸 추론이라 그랬어. 그치? 이게 논증에 포함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또 보겠다는 얘기. 근데 연세대는 그걸 확연하게 지금 보고 있어. 그치? 확연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저 아랫단의 대학하고는 다른 거야. 아랫단의 대학은 그냥 해석만 해서 갖다 붙이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연세대는 뭔가가 하나 있어. 그치? 뭔가가. 어? 묵직한 뭐가 하나 있지. 그치?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이쯤 되면 이제 글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되지. 그치? 색안경 끼고 들여다봐야 되겠지. 그치? 어? 색안경 끼고 들여다봐야 돼. 출제자의 의도를 찾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맥락으로 이해한다는 거.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현 수능의 문제 가장 큰 문제가 뭐야? 추론 맥락은 꽝이라 그랬잖아. 그지? 그게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앞으로 그런 문제 더 많이 볼 거야. 이 부분에서 비교 우위가 되고 들어가면은 얼마든지 내가 지금 하나 빼먹었다. 내가 월요일 날 줄게. 저번에 그 개념 그려진 거 준다 그랬지. 그지? 어? 그거 누구 나한테 문자 보내. 저 까먹는단 말이야. 요새 내 청소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더위 먹어가지고 지금. 아까 봐. 내가 더위 먹어서 헤매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거 찾아서 올려줄 테니까 프린트를 하나 해가지고 거기다 개념 노트를 만들어. 그냥 만들지 마. 거기다가 해서 시험 볼 때 가지고 들어가라 그랬어. 진짜 먼저. 어? 딱 시험 볼 때 가지고 그거하고 기출 한 3년치만 딱 갖고 들어가가지고 머릿속에서다 눈으로 보는 거야. 머릿속에 잠시 저장하는 거야. 그리고 시험 끝나자마자 나오면서 싹 다 나가야 돼. 그건 아무짝에 소용없는 것들이야. 알겠지? 그죠? 어? 내 머릿속에 지우개처럼. 응? 그게 제일 효과적인 거야. 어? 그거를 만들어가면 되겠지. 힘들다. 이게 더우니까 그래. 내가 요새 더위 먹으면 아주 꼼짝 못하겠다. 오늘은 좀 일찍 끝내자. 그지? 일찍 끝내고 그 방학이 언제까지지? 저번에 빠진 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목요일날 내가 아주 충실하게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준비해서 해줄 테니까 목요일날 웬만하면 수업 들어와. 알겠지? 그제? 약이 되는 것들을 해줄 테니까. 됐지? 딴 질문. 또 일찍 끝냈다고 또 뭐라 그러지 말고. 어? 이런 맛도 있고 뭐
여름인데 또 쉬어도 가고 그러지. 선생님 그렇다고 막 뭐 대충 하고 그런 사람 아니야. 응? 이것만 한 포인트만 잡아도 수업 효과는 좋은 거야. 아까 좋은 이런 것들을 주면 우리가 확실하게 잡아내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보란 말이야. 그냥 잘 닦여 있는 거 선생님 글만 보지 말고 울퉁불퉁한 걸들을 보면서 자꾸 지금 이렇게 오거나이징을 해야 돼. 그게 더 중요한 거야. 그래야 실력이 늘어. 알겠지, 그지? 사요나라, 안녕. 여기까지만 하자. 감사합니다. 더워서 아주 미치겠다. 수고들 했어요.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